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 김지은은 집 문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울부짖었다. 아버지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움켜쥐며 외쳤다. 너 같은 게 우리 집 딸이 아니야. 당장 나가. 그 순간 지은의 세상이 무너지며 그녀의 비밀이 영원히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그 비밀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었다. 그건 그녀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싸움이었다. 지은은 25살,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자란 평범한 여자였다. 대학을 졸업한 지 겨우 2년,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며 꿈을 키워가던 나이였다. 그녀의 삶은 조용했지만 속으로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소아 시절부터 느껴온 그 이상한 감정, 여자에 대한 끌림. 한국 사회에서 그런 감정을 숨기는 건 숨쉬기처럼 자연스러웠다. 드라마 속 로맨스처럼 그녀는 남자 주인공을 꿈꾸지 않았다. 대신 부드러운 손길과 따뜻한 미소가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날 밤, 아버지 김태호는 우연히 지은의 핸드폰을 봤다.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 오늘 밤 소아 만나러 갈게. 사랑의 발신자는 박수아, 지은의 대학 선배이자 그녀의 첫사랑. 태호는 그 메시지를 보고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다. 그는 전통적인 한국 가정의 가장으로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리는데 평생을 바쳤다. 아내를 일찍 여의고 홀로 지은을 키운 그는 딸이 정상적인 삶을 사기를 바랐다. 결혼, 아이, 안정된 가정, 그게 그의 꿈이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지은아. 내가 여자를 사랑한다고? 이건 병이야. 한국에서 이런 건 용납되지 않아. 태호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움켜쥐었다. 아빠, 이건 제 선택이에요. 소아는 제 인생이에요. 하지만 그 말은 태호의 분노를 더 키울 뿐이었다. 그는 지은의 짐을 챙겨 문 밖으로 던졌다. 나가.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마.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비가 그녀의 눈물을 씻어내듯 쏟아졌고 그녀는 길거리에 홀로 서 있었다. 그 후로 지은의 삶은 지옥이 됐다. 작은 원룸을 빌려 살며 회사 일에 매달렸다. 친구들은 그녀의 비밀을 알았지만 한국 사회의 시선이 두려워 입을 다물었다. 뉴스에서 LGBT 권리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지은은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 소아와의 연락은 끊겼다. 소아는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가족의 반대를 두려워하며 관계를 숨기려 했지만 이번 일로 지은을 지키지 못한 자신을 자책했다. 며칠 후, 지은은 회사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소아를 만났다. 소아는 27살, 긴 웨이브 머리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닌 여자였다. IT 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며 지은을 처음 만난 대학 시절부터 그녀의 밝은 에너지를 사랑했다. 지은아, 소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카페 안은 조용했지만 두 사람의 가슴은 폭풍처럼 요동쳤다. 지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소아야,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아빠가 날 버렸어. 이 소아는 지은의 손을 꼭 잡았다. 나 있잖아. 우리 함께 싸워보자. 그날부터 두 사람은 다시 가까워졌다. 소아의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다. 한국의 겨울은 혹독했지만 그들의 사랑은 따뜻한 불꽃이었다. 함께 한강 산책로를 걸으며 소아는 지은에게 속삭였다. 우린 틀린 게 아니야. 이건 우리의 진실이야. 지은은 소아의 어깨에 기대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드라마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태호의 분노는 가족 전체로 번졌다. 지은의 사촌 언니가 태호에게 전화해 소문을 퍼뜨렸고 곧 동네 전체가 소란스러워졌다. 김집 딸이 그런 짓을 해? 창피하네. 지은은 직장에서조차 괴로움을 느꼈다. 상사가 그녀의 개인 사정을 알고 프로젝트를 빼앗겼다. 이런 이미지가 회사에 안 좋아. 한국의 직장 문화에서 개인 생활이 직업에 미치는 영향은 컸다. 소아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부모는 결혼을 재촉하며 내 나이 되면 빨리 안정시켜야 해라고 압박했다. 소아는 지은과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밤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울었다. 언젠가 우리도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그러나 운명은 이미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지은의 디자인 작업이 우연히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며 화제가 됐다. 그녀의 작품은 LGBT 테마를 은유적으로 담은 포스터 시리즈였다. 한국 전통 한복을 입은 두 여인이 손을 맞잡은 이미지. 그 포스터는 소셜미디어에서 바이럴이 됐고 젊은 세대의 공감을 샀다. 이게 바로 우리 이야기야. 댓글들이 쏟아졌다. 곧 한 문화 페스티벌에서 지은의 작품이 전시되기로 했다. 소아는 지은을 격려했다. 이게 내 복수야. 아빠가 봐도 후회할 거야. 페스티벌 당일 서울의 광화문 광장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지은은 무대 위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작품은 제 삶의 일부예요. 사랑은 성별을 초월해요. 한국에서 우리 모두가 자유로워질 권리가 있어요.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 자리에 태호도 있었다. 사촌 언니의 강요로 온 그는 딸의 작품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포스터 속 두 여인 지은과 닮은 모습이 그의 가슴을 후벼 팠다. 내가 뭘 한 거지? 그 후 태호는 지은에게 연락했다. 미안하다. 지은아. 아빠가 잘못했어. 지은은 소아와 함께 집으로 갔다. 태호는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을 안아주었다.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해. 이제야 알았어. 운명의 복수는 피의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용서의 빛이었다. 지은과 소아는 결혼식을 올렸고 한국의 봄 햇살 아래서 영원한 약속을 나눴다. 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 김지은은 집문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울부짖었다. 아버지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움켜쥐며 외쳤다. 너 같은 게 우리 집 딸이 아니야. 당장 나가. 그 순간 지은의 세상이 무너지며 그녀의 비밀이 영원히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그 비밀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었다. 그건 그녀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싸움이었다. 지은은 25살의 젊은 여자였다. 서울의 변두리,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자란 그녀는 항상 밝고 창의적인 아이였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림을 그리며 세상을 표현했고 대학에서는 디자인을 전공해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 일상은 평범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숨겨진 파도가 있었다. 여자아이들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그 따뜻한 떨림. 한국 드라마처럼 로맨틱한 남녀 이야기가 아니라 그녀는 같은 성별의 부드러운 시선에 끌렸다. 사회가 정상지라고 규정짓는 사랑이 아닌 자신의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했다. 아버지 김태호는 58살의 전형적인 한국 가장이었다. 공장에서 30년 넘게 일하며 가족을 부양한 그는 아내를 10년 전 교통사고로 잃고 홀로 지은을 키웠다. 그의 삶은 규칙과 전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주말에는 교회에 가는 그에게 가족의 명예는 모든 것이었다. 지은아,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야 해. 그게 내 의무야. 그는 자주 그렇게 말했다. 지은은 미소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괴로웠다. 그 비극적인 밤은 우연에서 시작됐다. 지은이 샤워 중에 핸드폰을 소파에 두고 갔고 태호가 청소하다가 화면을 봤다. 알림이 떴다. 사랑하는 지은아, 오늘 밤 8시 홍대 카페에서 봐해. 내가 그리워. 수학 태호의 손이 떨렸다. 그는 지은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서랍 속에 숨겨진 편지들, 수아와의 사진이 두 여자가 한강에서 웃으며 포옹하는 장면.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은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태호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다. 이게 뭐야? 내가 여자를 만나? 이건 자연스럽지 않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순간 얼어붙었다. 아빠, 어떡해. 그건 제 사생활이에요. 하지만 태호는 듣지 않았다. 사생활. 이 집에서 사는 한,
내 딸의 삶은 내 책임이야. 한국에서 이런 건 스캔들이야. 내가 우리 가족을 망치려 해. 그는 지은의 팔을 잡아 끌며 문으로 밀쳤다. 아빠, 제발. 소아는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해요. 지은의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태호의 눈에는 분노만이 가득했다. 사랑. 그건 착각이야. 당장 헤어져. 안 그러면 나가. 지은은 망설였다. 그녀의 마음은 소아와의 추억으로 가득했다. 대학 시절,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난 소아. 너 그림 재미있네? 나랑 같이 프로젝트 해볼래? 그 미소가 지은의 세계를 바꿨다. 그 후로 밤늦게까지 통화하고 주말에 카페를 다니며 사랑을 키웠다. 하지만 한국의 보수적인 시선 속에서 그 사랑은 항상 그림자였다. 결국 지은은 짐을 챙겨 집을 나섰다. 비가 그녀의 얼굴을 적시며 서울의 네온 사인이 번쩍였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홍대로 향했다. 소아와의 약속 장소. 소아야, 나 이제 집이 없어. 카페에 도착한 지은은 소아를 보자마자 안겨 울었다. 박수아는 27살, IT 회사에서 일하는 야심찬 여자였다. 긴 머리에 지적인 눈빛, 하지만 지은 앞에서는 항상 부드러웠다. 무슨 일이야? 아빠가. 알았어. 소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지은은 모든 걸 털어놓았다. 태호의 분노, 집에서 쫓겨난 사실. 소아는 지은을 꼭 안아주며 속삭였다. 괜찮아. 나랑 같이 살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 그날 밤, 두 사람은 소아의 원룸으로 갔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서로의 체온이 위로가 됐다. 한국의 도시 생활은 바빴지만 그들의 사랑은 조용한 항해였다. 그러나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태호의 분노는 아직 사그라들지 않았고 운명의 복수는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지은은 다음 날 회사에 나갔다. 피곤한 얼굴로 책상에 앉아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켰다. 그녀의 작업은 항상 감정을 담았다. 이번 프로젝트는 LGBT 인권 캠페인 포스터였다. 은유적으로 한국 전통 무늬를 배경으로 두 손이 맞잡힌 이미지. 이게 나야. 그녀는 중얼거렸다. 동료 하나가 다가와 물었다. 지은 씨, 요즘 왜 그렇게 우울해? 무슨 일 있었어?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한국 직장에서 개인사를 털어놓는 건 위험했다. 그냥 피곤해서요. 오후, 상사의 호출이 왔다. 김지은 씨, 잠깐 와봐. 사무실로 들어간 지은은 예상치 못한 말을 들었다. 내 최근 작업 봤어. 좋지만 회사 이미지를 생각하면 조심해야 해. 소문이 돌던데. 지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미 소문이. 태호가 동네에 퍼뜨린 걸까? 무슨 소문이요? 상사는 눈을 피하며 말했다. 개인 생활은 자유지만 팀워크에 방해가 되면 곤란해. 지은은 눈물을 참고 나왔다. 세상이 그녀를 밀어내는 듯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소아에게 모든 걸 말했다. 소아는 화가 났다. 이게 무슨 세상이야? 사랑이 죄가 돼. 그녀는 지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 더 강해져야 해. 내가 도와줄게. 내 회사에 내 디자인 제안해볼까? 소아의 지지는 지은의 유일한 빛이었다. 밤, 두 사람은 침대에 누워 이야기를 나눴다. 소아의 과거, 부모의 기대 속에서 숨겨진 사랑. 나도 처음엔 두려웠어. 하지만 너 만나고 나서 진짜 나를 찾았어. 지은은 소아의 입술에 키스했다. 그 순간 세상의 차가움이 녹아내렸다. 그러나 드라마는 점점 깊어졌다. 태호로부터 전화가 왔다. 내 짐은 문 앞에 뒀어. 영원히 오지 마. 지은은 전화를 끊고 울었다. 소아는 그녀를 달래며 말했다. 시간이 약이야. 아빠도 언젠가 이해할 거야. 하지만 지은은 확신이 없었다. 한국의 가족 문화에서 부모의 말은 법이었다. 그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직장, 가족,
사랑 모든 게 위태로웠다. 며칠 후, 지은의 포스터가 온라인에 유출됐다. 동료가 공유한 거였다. SNS에서 반응이 폭발했다. 이 포스터, 너무 감동적. 한국에서도 이런 사랑 인정받아야 해. 해시태그 사랑은 자유가 트렌딩됐다. 지은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게 내 복수인가? 소아는 웃으며 말했다. 운명이 도와주네. 하지만 이 성공은 더 큰 파도를 불렀다. 언론이 지은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언론의 관심은 지은의 삶을 뒤집었다. 다음 날 아침, 회사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김지은 씨. LGBT 포스터 작가시죠? 개인적인 이야기인가요? 플래시가 터지며 지은은 당황했다. 소아가 차로 데리러 왔고 두 사람은 황급히 도망쳤다. 이제 어떻게 해?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소아는 핸들을 잡으며 말했다. 숨지 말고 직면하자. 이게 우리의 기회야. 두 사람은 소아의 사무실로 갔다. IT 회사 로비에서 소아의 상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박 매니저, 내 파트너가 화제네. 회사 PR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소아는 긴장했다. 그녀의 관계가 드러난 순간 부모의 반응이 두려웠다. 한국 상류층 가정에서 딸의 비정상 사랑은 치명적이었다. 생각해보겠어요. 소아는 대답했다. 지은은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성공의 기쁨과 노출의 공포가 뒤섞였다. 집에 돌아와 두 사람은 뉴스를 봤다. 지은의 포스터가 메인 스토리로 나왔다. 젊은 디자이너의 용기, 한국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지은은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다. 온라인 라이브에서 그녀는 말했다. 저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아버지가 저를 쫓아냈지만 그 덕에 제 진짜 목소리를 찾았어요. 시청자 댓글은 지지로 가득했다. 힘내. 너희 사랑 응원해. 하지만 태호의 반응은 달랐다. 그는 TV를 보며 주먹을 쥐었다. 저 아이가? 왜 이런 짓을? 사촌 언니가 전화했다. 형님, 지은이가 유명해졌어요.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 태호는 한숨을 쉬었다. 밤새 잠 못 이루며 옛 추억을 떠올렸다. 어린 지은이 그의 무릎에 앉아 그림을 그리던 때, 아빠, 나 예쁜 그림 그릴게. 그 아이가 이제 세상을 흔들고 있었다. 그의 가슴이 아팠다. 지은과 소아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함께 요리하며 한국 음식을 만들었다. 김치찌개 끓이는 소아를 보며 지은은 웃었다. 너 요리 천재네. 소아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내가 내 영감이야. 로맨틱한 순간들이 쌓였다. 한강에서 자전거 타며 노을을 보며 키스했다. 영원히 함께할게. 하지만 드라머는 외부에서 왔다. 소아의 부모가 소식을 듣고 연락했다. 수아야, 집에 와. 중요한 이야기 있어. 소아는 지은에게 말했다. 가봐야 해. 숨길 수 없어. 지은은 불안했다. 나도 갈게요. 하지만 소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안 돼. 내가 먼저 풀어볼게. 소아의 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다. 부모는 50대 후반, 성공한 사업가 부부. 어머니가 차를 따르며 물었다. 그 여자랑 사귀는 거 맞아? 내 나이 되면 결혼해야지. 소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지은이는 제 사랑이에요. 남자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화를 냈다. 이건 가족의 치욕이야. 당장 헤어져. 소아는 눈물을 흘렸다. 헤어질 수 없어요. 이게 제 진심이에요. 부모는 그녀를 압박했다. 집에서 쫓아낼 거야. 생각해봐. 소아는 집을 나서며 울었다. 지은에게 달려가 안겼다. 나도 쫓겨날 뻔했어. 하지만 포기 못해. 두 사람은 서로를 더 세게 안았다. 그 밤, 사랑은 고통 속에서 피어났다. 지은의 커리어는 상승했다. 문화부에서 초대받아 워크숍을 열었다.
디자인으로 사회 변화를 청중은 젊은이들로 가득했다. LGBT 커뮤니티에서 지은을 아이콘으로 불렀다. 하지만 성공 뒤에는 피로가 쌓였다. 인터뷰 중 한 기자가 물었다. 아버지와 화해할 생각 있나요? 지은은 망설였다. 아직 모르겠어요. 상처가 깊어요. 그 말은 헤드라인 됐다. 추방당한 딸의 고백. 태호는 그 기사를 읽었다. 그의 마음이 흔들렸다. 교회 목사님이 말했다. 태호 형제, 용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걸 포용하죠.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지은에게 편지를 썼다. 미안하다. 하지만 아직 준비 안 돼서 편지는 보내지 않았다. 서랍 속에 묻혔다. 소아와 지은은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한국의 아름다운 섬, 바다를 보며 두 사람은 꿈을 나눴다. 우리 스튜디오 차릴까? LGBT 테마 디자인, 지은의 눈이 빛났다. 소아는 키스하며 말했다. 좋아.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제주에서의 로맨스는 치유였다. 야자수 아래서 춤추고 검은 모래사장에서 발자국을 남겼다. 하지만 돌아오자 새로운 시련이 기다렸다. 소아의 회사에서 해고 통보. 이미지 문제로. 소아는 충격받았다. 이게 다 내 탓이야. 이지은은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아니, 이건 시작이야. 우리 새로 시작하자. 두 사람은 프리랜서로 전환했다. 온라인 스토어를 열고 지은의 디자인을 팔았다. 매출이 오르기 시작했다. 고객들은 당신들의 사랑이 영감이 돼요라고 썼다. 한국의 젊은 세대가 변하고 있었다. 그러나 태호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그는 지은의 성공을 보며 후회했다. 내 딸이 이렇게 강해졌어. 사촌 언니가 다시 왔다. 형님, 이제 인정하세요. 지은이가 행복해 보이잖아요. 태호는 창밖을 봤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그 비는 그날 밤의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지은과 소아의 사랑은 시험대에 올랐다. 한 이벤트에서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보수단체가 비도덕적이라고 외쳤다. 지은은 무대에서 떨었지만 소아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린 두렵지 않아. 그 용기는 더 큰 지지를 불렀다. 운명의 복수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시위의 여파는 컸다. 뉴스에서 지은과 소아의 얼굴이 반복됐다. LGBT 커플의 도전, 한국 사회의 갈등. 지은은 피곤에 지쳤다. 이제 그만하고 싶어. 소아는 그녀의 이마에 입맞추며 말했다. 포기하면 안 돼. 이게 우리의 싸움이야. 두 사람은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다.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 나도 가족에게 버림받았어. 한 여자가 말했다. 지은은 공감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곳에서 그녀는 외로움을 잊었다. 태호는 혼자서 고뇌했다. 교회에서 기도하며 딸의 사진을 봤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나요? 목사님의 조언이 떠올랐다. 그는 마침내 결심했다. 지은의 스튜디오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자 소아가 나왔다. 아버지, 태호는 고개를 숙였다. 지은이 만날 수 있나? 지은은 놀라서 나왔다. 아빠. 왜 왔어요? 태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 포스터 봤어. 내가. 대단해. 대화는 어색했다. 태호는 사과를 꺼냈지만 완벽하지 않았다. 아빠가 무지했어. 하지만 아직 이해가 안 돼. 지은은 아팠다. 그럼 왜 왔어요? 동정, 태호는 한숨을 쉬었다. 내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그녀는 너를 이해했을 거야. 이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의 추억은 그녀의 약점이었다. 엄마는 나를 사랑했어요. 아빠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태호는 돌아섰다. 생각해볼게. 그 만남 후 지은의 마음은 복잡했다.
소아는 위로했다. 시간이 필요해. 강요하지 마. 두 사람은 일상에 집중했다. 스튜디오가 성장하며 클라이언트가 늘었다. 한 유명 브랜드가 LGBT 캠페인을 의뢰했다. 당신들의 스토리를 담아주세요. 지은은 열심히 작업했다. 포스터에 한국의 사계절을 넣었다. 봄꽃처럼 피는 사랑, 여름 비처럼 쏟아지는 눈물. 소아의 가족도 움직였다. 어머니가 몰래 연락했다. 수아야, 미안해. 내 행복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지만 어머니의 설득으로 태도가 누그러졌다. 소아는 지은에게 말했다. 우리 가족도 변할 거야. 로맨스는 더 달콤해졌다. 주말에 남산타워로 데이트. 케이블카에서 서울 야경을 보며 소아는 반지를 꺼냈다. 결혼하자. 법적으로 안 되더라도 우리의 약속. 지은은 감동받아 울었다. 그래, 영원히 함께. 그 순간 세상이 아름다워 보였다. 하지만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다. 태호가 병원에 입원했다. 과로로 쓰러진 거였다. 사촌 언니가 전화했다. 지은아, 아빠가 너 찾고 있어. 지은은 갈등했다. 갈까? 소아는 말했다. 가, 용서의 첫걸음이야. 병원에서 태호는 창백한 얼굴로 지은을 봤다. 왔구나. 미안해. 지은은 손을 잡았다. 아빠, 건강하세요? 우리 천천히 다시 시작해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파트너도 좋은 사람인가? 지은은 미소 지었다. 네, 소아는 제 인생이에요. 그 대화는 치유의 시작이었다. 퇴원 후 태호는 변화했다. 지은의 스튜디오를 방문해 도왔다. 이 포스터 예쁘네. 그의 말에 지은은 놀랐다. 소아와의 만남도 자연스러워졌다. 잘 부탁해요. 아버님. 소아가 인사하자 태호는 웃었다. 너도 고생 많았어. 가족의 화해는 감동적이었다. 그러나 외부의 압력은 여전했다. 보수단체가 소송을 걸었다. 공공도덕 훼손. 지은은 두려웠다. 이길 수 있을까? 소아는 말했다. 인권단체가 도와줄 거야. 재판은 한국 사회의 갈등을 드러냈다. 증언대에서 지은은 말했다. 사랑은 범죄가 아니에요. 제발 이해해주세요. 판사는 무죄를 선고했다. 표현의 자유를 인정합니다. 승리의 밤, 두 사람은 축하 파티를 열었다. 친구들과 함께 한국 전통 음식을 먹으며 웃었다. 태호도 왔다. 자랑스러워. 지은아. 그의 말에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운명의 복수는 이제 사랑의 승리였다. 하지만 이야기는 더 깊어졌다. 소아의 임신 소식 단이 아니었다. 소아가 입양을 제안했다. 우리 아이 키우자. 지은은 감격했다. 좋아. 그 꿈은 새로운 챕터를 열었다. 입양 이야기는 두 사람의 삶에 빛을 더했다. 한국의 입양 시스템은 복잡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변호사와 상담하며 서류를 준비했다. LGBT 커플도 가능해요. 최근 법이 바뀌었어요. 변호사의 말에 지은은 희망을 느꼈다. 소아는 말했다. 우리 가족이 될 아이, 상상만 해도 행복해. 태호는 그 소식을 듣고 놀랐다. 입양. 너희 둘이. 지은은 설명했다. 아빠, 사랑은 혈연이 아니에요.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될 거예요. 태호는 생각에 잠겼다. 그의 과거 아내 없이 홀로 지은을 키운 고독. 그래. 도와줄게. 그는 입양기관에 추천서를 썼다. 그 행동은 지은에게 큰 선물이었다. 스튜디오 사업은 번창했다. 해외 클라이언트가 들어오며 지은의 이름이 세계에 퍼졌다. 커리언 레즈비언 아티스트 인스파이링 웍, 영국 미디어 인터뷰에서 지은은 말했다. 한국 문화는 보수적이지만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어요. 소아는 뒤에서 지지했다. 그녀의 IT 스킬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었다.
러브 비안드 보어더즈라는 이름의 사이트, LGBT 스토리를 공유하는 공간. 로맨스는 여전했다. 가을에 두 사람은 단풍놀이를 갔다. 북한산 등산로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너랑 있으면 세상이 다르다, 지은이 말했다. 소아는 웃었다. 너도 내 세상이야. 산 정상에서 포옹하며 바람이 그들의 머리를 스쳤다. 한국의 자연은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는 듯 했다. 하지만 새로운 드라마가 왔다. 소아의 아버지가 반대했다. 입양. 미쳤어. 집안 망신이야. 그는 소아의 통장을 동결시켰다. 소아는 울었다. 돈이 없어도 괜찮아. 함께라면. 지은은 분노했다. 내가 벌게. 포기하지 마. 두 사람은 더 열심히 일했다. 야근이 이어졌고 피로가 쌓였다. 태호가 도왔다. 돈 좀 줄게. 내 퇴직금이야. 지은은 거절했다. 아빠, 감사하지만 스스로 할게요. 태호는 감동받았다. 너 정말 강해졌어. 그의 변화는 완전했다. 교회 모임에서 LGBT에 대한 강의를 들으며 그는 친구들에게 말했다. 내 딸의 사랑을 인정했어. 그게 진짜 용서야. 입양 과정에서 그들은 시험을 받았다. 심리 상담에서 상담사는 물었다. 커플로서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나요? 지은과 소아는 손을 잡고 대답했다. 네, 우리 사랑은 흔들리지 않아요. 아이는 5살 소녀, 민지였다. 고아원에서 온 그녀는 수줍은 미소를 지었다. 엄마, 첫 만남에서 민지가 소아를 불렀다.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다. 민지를 데려온 날, 집은 축제로 변했다. 태호가 케이크를 사왔다. 손녀 축하해. 민지는 지은의 그림을 보며 웃었다. 예쁘네. 가족의 따뜻함이 채웠다. 소아의 부모도 왔다. 어머니가 민지를 안으며 말했다. 잘 키워라. 아버지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미소 지었다. 사업은 더 커졌다. 지은의 전시회가 열렸다. 사랑의 색채, 이 갤러리에는 사람들이 몰렸다. 태호가 초대 손님으로 왔다. 아빠, 와줘서 고마워. 지은이 말했다. 그는 포스터를 보며 말했다. 내 엄마가 좋아할 거야. 그날 밤, 가족 식사, 한국식 불고기와 함께 웃음이 터졌다. 그러나 외부의 시련은 있었다. 온라인 트롤들이 공격했다. 변태 커플지라는 악플.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소아가 지웠다. 무시해. 우리의 진실이 중요해. 민지도 적응하며 학교에 갔다. 엄마들, 사랑해. 그녀의 말에 두 사람은 행복했다. 운명의 복수는 완성됐다. 과거의 아픔이 현재의 기쁨으로 바뀌었다. 지은은 책을 썼다. 쫓겨난 딸의 이야기 베스트셀러가 됐다. 소아는 TED 토크를 했다. 사랑의 힘. 한국 사회가 변했다. 책 출간 후 지은의 삶은 바빠졌다. 사인회, 강연, 미디어 출연. 당신 이야기로 많은 사람이 용기를 얻었어요. 팬레터가 쌓였다. 소아는 민지의 학교 행사에 참석하며 가정의 균형을 맞췄다. 엄마, 오늘 그림 그렸어. 민지가 보여준 그림은 두 엄마의 손을 그린 거였다. 지은은 감격했다. 완벽해, 우리 공주. 태호는 손녀로 인해 젊어졌다. 주말에 데리러 오며 공원에서 놀아줬다. 할아버지, 어버죠. 민지의 웃음소리가 집을 채웠다. 태호는 지은에게 말했다. 내가 아니었으면 이 행복을 몰랐을 거야. 지은은 안겼다. 아빠, 사랑해요. 화해는 완벽했다. 소아의 가족도 가까워졌다. 아버지가 스튜디오를 방문했다. 사업 잘 되네. 도와줄까? 그의 제안에 소아는 놀랐다. 네, 감사해요. 사업 파트너십이 생겼다. 소아의 IT 기술과 지은의 디자인, 아버지의 자본 완벽한 조합. 매출이 폭발했다.
로맨스는 여전히 불꽃이었다. 기념일에 두 사람은 호텔로 갔다. 서울의 스카이라인 보며 샴페인 마셨다. 10년 후에도 이렇게 소아가 말했다. 지은은 키스했다. 영원히 그 밤은 열정으로 가득했다. 한국의 현대적 사랑, 전통과 조화된. 하지만 새로운 도전이 왔다. 민지의 학교에서 괴롭힘. 너네 엄마 둘이 왜? 아이들의 말에 민지가 울었다. 지은과 소아는 학교에 갔다. 교장과 면담. 다양성을 교육해주세요. 그들은 워크숍을 제안했다. 지은의 포스터를 사용해 아이들에게 사랑을 가르쳤다. 민지는 강해졌다. 내 엄마들 최고야. 사회적 변화가 일었다. 한국 정부가 LGBT 법안을 논의했다. 지은은 청원에 서명했다. 이게 우리의 승리야, 소아는 말했다. 태호도 지지했다. 옛날 생각 안 나, 이제는 내 편이야. 여름 휴가에 가족 여행. 부산 바다로 갔다. 모래성 쌓고 해수욕. 민지가 물장구 치며 웃었다. 태호가 소아에게 말했다. 고마워. 내가 지은이를 지켜줘서. 소아는 미소 지었다. 아버님도요. 사업 확장으로 해외 출장. 지은은 뉴욕 갤러리에 작품을 보냈다. 커리언 보이시즈 오브 러브 성공이었다. 돌아와 파티 열었다. 친구들, 가족이 모였다. 춤추고 노래했다. 한국 팝이 울렸다. 그러나 건강 문제. 소아가 과로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지은은 울었다. 미안해. 내가 더 도왔어야 했어. 소아는 웃었다. 바보, 함께라서 괜찮아. 회복 후 두 사람은 휴식을 취했다. 제주 다시 가서 힐링. 민지가 성장하며 꿈을 말했다. 나도 디자이너 될래. 지은은 가르쳤다. 내 마음 따라가. 가족의 유대는 강해졌다. 운명은 더 많은 선물을 줬다. 상을 받았다. 인권 공로상 수상식에서 지은은 말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승리예요. 박수갈채. 상 수상 후 지은과 소아의 이름은 전국에 퍼졌다. 학교에서 초대 강연. 사랑의 다양성 후 학생들이 물었다. 어려우셨나요? 지은은 솔직히 말했다. 네, 하지만 사랑이 이겼어요. 민지는 자랑스러워했다. 내 엄마 유명해. 태호는 은퇴했다. 이제 손녀 돌보는 게 일상이야. 그는 자원봉사 시작. LGBT 센터에서. 늙은이도 배워야 해. 그의 변화는 이웃을 놀라게 했다. 소아는 새 프로젝트. 앱 개발, 러브커넥트 LGBT 커뮤니티 앱 지은의 디자인으로 아름다웠다. 런칭 파티에 투자자들이 왔다. 성공적이었다. 로맨틱한 겨울. 눈 내리는 서울에서 스케이트. 미끄러지며 웃었다. 사랑의 속삭임. 민지의 생일 7살 파티. 케이크 불 끄며 소원 빌었다. 엄마들 오래오래 눈물의 파티. 새 드라머. 옛 친구의 배신. 과거 지은을 비난하던 친구가 돈을 요구. 스캔들 터뜨리게 지은은 분노했다. 하지만 소아가 대처. 증거 없으면 안 돼. 법적 조치로 끝났다. 가족 여행, 강원도. 스키 타고 온천. 태호가 민지 가르쳤다. 할아버지 최고. 사업 글로벌화. 일본, 중국 파트너. 아시아 LGBT 네트워크. 소아 임신 대리모 통해. 기쁨의 소식. 베이비 올 거야. 지은은 울었다. 태호의 건강 호전. 손주 둘, 행복해. 사회 변화. 결혼 평등 법안 통과. 드디어 두 사람은 결혼 준비. 위딩 플래닝. 한복 입고 사진.
로맨틱. 결혼식 날 다가오며 흥분. 장소는 한강변. 손님들 모였다. 태호가 지은 데려다줌. 예뻐. 딸, 소아 백야드에서 기다림. 서약. 영원히 사랑해, 키스, 박수. 허니문, 하와이, 해변 산책, 로맨스. 베이비 탄생. 아들, 준호. 우리 가족 완성. 민지 누나 역할. 동생 예뻐. 태호 조부모 역할. 내 피부치. 사업 피크. 다큐멘터리 제작. 운명의 복수. 영화화 제안. 성공. 소아 승진. CEO. 지은 교수직. 대학 강의. 민지 학교 우수. 엄마들 덕분. 태호 자서전. 딸에게 배운 용서. 가족 모임 매주. 한국 음식, 이야기. 로맨스 지속. 데이트 나이트. 사회 영향. LGBT 권리 향상. 세월 흘러 10년 후, 지은 35, 소아 37, 준호 9살, 민지 17. 집은 서울교회, 큰 집 정원에서 바비큐. 태호 70, 건강. 손주들 덕에 산다. 지은의 전시회 세계 투어. 영원한 사랑. 소아의 앱, 100만 사용자. 민지 대학, 디자인. 엄마 따라. 준호 스포츠 소년. 결혼 10주년. 재결혼식, 가족만. 아직도 사랑해, 키스. 과거 회상. 쫓겨난 밤, 이제 웃음거리. 운명이 우리 편이었어. 한국 변화. 평등 사회. 최종, 행복한 엔딩.